이 망할 노친네야. 통장이랑 땅 문서 어딨어? 얼른 내봐. 어제까지만 해도 천사 같던 며느리가 제 치매 소식을 듣자마자 180도 돌변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이불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올해 75이에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아들 부부랑 같이 살고 있죠. 아들은 48인데 서울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45이고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기 힘들어 했을 때 며느리가 먼저 같이 살자고 제안했거든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서 손주들이랑 지내세요. 그렇게 말해줬을 때 정말 고마웠어요. 아들도 동의했고 저는 아들 집으로 이사 왔죠. 강남에 있는 40평대 아파트였는데 방도 넓고 좋았어요. 며느리는 매일 아침 식사 챙겨주고 제 방 청소도 해주고 병원 갈 때도 같이 가주면서 정말 친딸처럼 대해줬어요. 손주들도 저를 잘 따랐고 평화로운 나날이었죠. 남편이 평생 사업하면서 꽤 재산을 모아뒀거든요. 강남에 건물 한 채, 경기도에 땅 몇 필지, 예금까지 합치면 총 50억 정도 되는데 전부 제 명의로 돼 있었어요.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아직 제가 건강하니까 천천히 생각하려고 했죠. 며느리는 돈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머님 편하게 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잘해줬거든요. 주말마다 맛있는 음식 해주고, 명절 때는 제가 좋아하는 한복도 사주고, 생신 때는 손주들이랑 케이크 준비해서 파티도 열어줬어요. 시댁 식구들도 며느리 칭찬 일색이었죠. 진짜 효부다.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 없다. 아들이 복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6개월 전쯤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경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지갑도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그런 일이 반복됐죠.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며느리 이름이 생각 안 나는 날도 있었고, 손주들 얼굴을 보는데 이 아이가 누구였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병원 가보자고 해서 대학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CT도 찍고 인지능력 검사도 하고 한 달 동안 정밀 검사를 받았죠.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초기 치매 진단이 나왔다고, 빨리 치료 시작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던 며느리한테 의사가 따로 설명해 줬는데 저는 복도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한참 후에 며느리가 나왔는데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집에 오는 차 안에서도 며느리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느리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 혼자 살까 생각도 했는데 며느리가 괜찮다고 어머님, 잘 모실게요.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아들이랑 방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크진 않았지만 조금 답답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미안했죠.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TV에서 봤거든요. 며느리한테 폐를 끼치게 됐다는 생각에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치매 진단받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며느리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식사를 안 챙겨주더라고요. 전에는 항상 아침상 차려줬는데 이제는 밥이랑 김치만 덜렁 놔두고 알아서 드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 청소도 안 해줬어요. 먼지가 쌓여도 어머님 방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도 바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병원도 혼자 가라고 했어요. 택시 타고 갔다 오시면 되잖아요. 저는 일 있어서 못 가요. 그렇게 차갑게 말하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들한테 얘기하려다가
참았어요. 며느리가 힘들어서 그러는 거겠지. 제가 치매 환자니까 스트레스 받는 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예전에 하시던 금반지랑 목걸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서랍에 있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꺼내보면서 이거 어차피 안 하시잖아요. 제가 맡아둘게요. 나중에 잃어버리시면 큰일이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이상했지만 그래도 며느리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치매 환자가 귀중품 잃어버리는 경우 많다고 들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통장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치매 환자 타깃으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대요. 통장이랑 도장 제가 보관할게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통장은 제 돈인데 왜 며느리가 가져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싫다고 했더니 며느리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치매 환자세요. 언제 정신 없어지실지 모르는데 통장 관리 못 하시잖아요. 제가 관리해드리는 게 맞아요.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겁이 났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전혀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결국 통장이랑 도장을 넘겨줬는데 며느리가 가져가면서 이게 어머님한테도 좋은 거예요. 나중에 감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잤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며느리가 완전히 변했어요.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거칠어졌어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방에 갇혀 있으라고 하고 화장실 가려고 해도 시끄럽게 왜 자꾸 나오냐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가 거실로 나갔는데 며느리가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예. 시어머니, 치매 걸렸어요. 이제 정신 하나도 없어요. 요양원 보낼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전화 끊고 저를 보더니 어머님, 왜 또 나오셨어요? 방에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차갑게 말하면서 저를 밀어서 방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2개월쯤 지났을 때 제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어떤 날은 정신이 맑은데 어떤 날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런 날이 반복됐거든요. 정신이 흐릿할 때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서 서류를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님,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땅 관리하는 서류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손에 도장을 쥐어주더라고요. 저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찍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면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렇게 말하고 나가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정신이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뭔 서류를 가져왔는지 기억이 났거든요. 서랍을 뒤져봤는데 제 땅 문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며느리가 가져간 서류가 땅 명의 이전 서류였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겁이 났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몰래 가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확인하려고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아들이 출장 중이라고 며느리가 받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그렇게 물어보길래 땅 문서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치매 때문에 착각하신 거예요. 땅은 원래부터 아들 명의였어요. 어머님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제 명의였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며느리가 웃으면서 어머님 정말 치매 심하시네요. 병원 가봐야겠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 제가 화장실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랑 시동생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형수, 땅 명의 이전 끝났어요? 그렇게 시동생이 물어보는데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응.
어머니 정신 없을 때 도장 찍게 해서 다 끝냈어. 경기도, 땅, 전부 우리 명의로 넘어갔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동생이 또 물었어요. 강남 건물은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야. 어차피 어머니 곧 요양원 가실 거니까 그 전에 서류 다 처리하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몰래 다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정신이 맑을 때 저는 이불 밑에 작은 녹음기를 숨겼어요. 며느리가 제 방에 올 때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부 녹음하려고 했거든요. 며칠 후 며느리가 또 서류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요양원 입소 서류예요.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도장을 쥐어주는데 저는 정신이 흐릿한 척하면서 도장을 찍었어요.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녹음기를 확인했는데 며느리가 혼잣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망할 놓친네. 빨리 요양원 보내야겠어. 어차피 죽으면 전부 내 돈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어요. 뒤에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2번 터치해 이어서 감상해 주세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천사 같던 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니 정말 배신감이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정신이 맑을 때 몰래 집을 나왔어요. 며느리가 장 보러 간 사이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죠. 변호사한테 상황을 전부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제 치매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고, 녹음 파일도 있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건 명백한 횡령이라고,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저는 바로 진행하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드님은 아세요? 혹시 아들분도 연루돼 있으면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하더라고요. 저는 고민했어요. 아들이 알고 있는 건지 며느리 혼자 한 건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변호사가 조언해 줬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으시고 아들분이랑 먼저 얘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 몰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맑을 때마다 녹음기를 켜놓고 며느리가 하는 말을 전부 녹음했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시동생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강남 건물 명의 이전도 끝났다고, 다음엔 예금 계좌 옮길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전부 녹음했어요. 2주 동안 증거를 모았는데 녹음 파일만 20개가 넘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저는 아들을 따로 불러서 조용히 얘기했어요. 며느리가 제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고, 녹음 파일도 있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내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 치매 때문에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녹음기를 틀어줬어요. 며느리가 한 말들이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아들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이럴 수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주저앉는 거예요. 아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이거 정말 며느리 목소리 맞아요?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불렀어요. 거실에서 셋이 마주 앉았는데 며느리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아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엄마 재산 빼돌린 거 맞아? 며느리가 발뺌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녹음기를 틀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나오자 며느리 얼굴이 새하얘지더라고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치매 걸린 엄마한테. 며느리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거. 미리 받는 게 뭐가 문제냐고. 시어머니 요양원 가실 거면 돈 필요 없잖냐고.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아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하자고.
당장 집 나가라고. 그렇게 소리쳤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랑 같이 경찰서에 갔어요. 횡령 혐의로 며느리를 고소했죠. 녹음 파일, 명의 이전 서류, 통장 거래 내역 전부 증거로 제출했어요.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일주일 후 며느리가 조사받으러 왔는데 저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치매 환자 상대로 재산 빼돌린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 며느리가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돌아섰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며느리 혐의를 명백하게 입증했는데 치매 환자 상대로 한범죄라서 형량이 더 무겁게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재판 과정에서 며느리가 빼돌린 재산 규모가 전부 드러났어요. 경기도 땅, 시세 15억, 강남 건물 명의 이전 준비 중, 시세 20억, 예금 계좌에서 빼낸 돈 5억, 총 40억 규모였어요. 판사가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치매 환자 상대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냐고, 양심이 있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데 며느리가 대답도 못 하더라고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징역 3년, 집행유예 없음, 빼돌린 재산 전부 반환, 손해배상 5억 추가, 그렇게 선고했어요. 며느리가 법정에서 무너지는 걸 저는 그냥 지켜봤어요. 판결 후 며느리가 수감됐고 빼돌린 재산은 전부 돌려받았어요. 명의 이전된 땅도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고 예금 계좌도 복구됐죠. 아들이 저한테 사과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 봤어요. 며느리를 제대로 못 봤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울면서 빌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이해했어요. 며느리가 워낙 잘 숨겼으니까 아들도 몰랐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들이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며느리가 감옥에 있는 동안 재판 없이 이혼이 성립됐고 손주 양육권도 아들이 가져갔어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한번 용서해달라고 찾아왔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지금은 아들이랑 손주랑 셋이서 살고 있어요. 치매 증상은 여전하지만 약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고 아들이 정말 잘 돌봐줘요. 며느리는 감옥에서 3년 살고 나올 건데 나오면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하죠. 가끔 생각해요. 며느리가 욕심만 안 부렸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치매 환자 상대로 재산을 노리다가 인생을 망쳤다고요.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치매 걸렸다고 무시당할 필요 없다는 것, 정신이 맑을 때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요. 며느리가 저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제가 이겼어요. 이제는 편하게 살고 있고 후회 없어요. 제 이야기를 곁에 두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한 줄 인생사의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